안녕하세요. IT즈의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엑셀 기초 제2강 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엑셀을 사용하시다 보면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들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셀 서식이고요. 우리가 셀 서식을 사용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컨트롤 1번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보시면 범주에 중요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용자 지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사용자 지정 확인하기 전에 잠깐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셀 서식에는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하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숫자나 문자가 입력될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서식입니다. 대부분 경우 일반 서식으로 서식을 입력하면 입력한 방식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표시되는 거죠. 사용하려는 소수점 자릿수, 천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 음수 양수 표현일 때 색 정도를 표시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통화가 있습니다. 통화는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자, 기호가 원 표시, 달러 표시, US 표시 이렇게 통화 형태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회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회계나 통화가 비슷한 방식으로 설정이 되는 것 같은데 자, 회계 표시 형식과 통화 표시 형식의 경우 숫자의 자릿수 구분, 기호 쉼표와 통화 기호가 붙는 것은 똑같은데 회계 표시 형식의 통화 기호는 셀의 왼쪽 끝에 적용이 되고요. 통화 기호는 숫자 바로 앞에 달라붙는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표시 형식을 지정하신 경우에 가운데 맞춤이 따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는 날짜 및 시간 일렬번호를 사용자가 지정한 형식과 로켈에 따라 날짜 값으로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로켈은 국가별 형식 지정 또는 기타 사용이 존재하는 여러 범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 다음 백분율, 분수, 지수, 텍스트 등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습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3, 4, 5.678 자, 이런 금액이 있으면 각각의 셀을 서식에 맞춰서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가장 편한 방법은 우리 보통 컨트롤 1번을 통해서 셀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상단에 있는 표시 형식에서 아래로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시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셀 서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입력한 값은 1, 2, 3, 4, 5.678이고요. 첫 번째 일반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1, 2, 3, 4, 5.678이 그대로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숫자 형태로 바꿔볼게요. 숫자 형태로 바꿔보니까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인 숫자 형태의 1, 2, 3, 4, 6이 됐고요. 자, 제가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점 자리 이후에 있는 값들이 반올림이 돼서 1, 2, 3, 4, 6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도 지금은 체크가 안 되어 있고요. 자, 숫자 부분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를 해주시고 나는 소수점 자릿수를 한 자리, 두 자리를 하고 싶다 하시고 체크를 하게 되면 12,345.68로 끝자리는 또 반올림이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세 번째, 통화 한번 보죠. 통화를 선택하셨을 때 기호가 달라붙고 기호는 원 표시로 해주고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만 할까요?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 하면 숫자 바로 앞에 통화 기호가 붙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회계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회계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한 자리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지금은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화면 창을 조금 키워 볼게요. 좀 키우면 통화 표시는 통화일 때는 원 표시가 숫자 바로 앞에 붙습니다. 회계 처리가 될 때는 원 표시가 셀의 맨 앞칸에 자리 잡게 되고 이렇게 셀을 공간을 늘린 만큼 공백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통화는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원 표시와 통화 표시와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도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날짜 형식을 그냥 한번 날짜 바꿔볼게요. 제가 입력한 값은 12345.678입니다. 날짜 형태로 바꿔보면 1933년 10월 18일이 나왔네요. 자, 엑셀에서 분명히 나는 12345를 썼는데 이걸 날짜로 바꿔보니까 1933년 10월 18일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 값은 엑셀에서 기준되는 날짜 값이 1900년도 1월 1일입니다. 1900년도 1월 1일을 똑같은 값을 제가 복사해서 옆에다 놓고 자, 1900년도 1월 1일을 일반식으로 바꿔보면 이 값이 1이에요. 자, 그러면 1월 2일을 넣어놓고 쉘 서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이 값이에요. 기준된 값이 1900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일씩 추가되게 해 놓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2345.678이라는 값을 넣어 놓게 되니까 이 값은 1900년도 1월 1일부터 12345일이 지나간 날이다 해서 1933년도 10월 18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쉘 서식으로는 똑같은 값이죠. 12345.678을 이번에는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시간으로 바꾸니까 이번에는 오후 4시 16분 19초가 나왔네요. 1시, 2시 이렇게 00으로 한번 해 놓겠습니다. 자, 1시와 2시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 값을 일반으로 한번 바꿔보시게 되면 자, 0.0046 162 되죠. 그 다음 2시는 0.0833333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값들을 쭉 한번 늘려보면 늘려서 확인해 볼게요. 24시까지 똑같은 값을 복사해 놓고 시간을 일반으로 돌리게 되면 중간에 3시는 0.125, 6시는 0.25, 12시 한번 볼까요? 12시가 0.5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4시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24시간을 1로 책정을 해놓고 24시간을 균등 분할을 해서 각각의 12시간은 0.5, 그 다음 6시간은 0.25 이렇게 해서 전체 시간을 시간당 얼마씩 해서 금액을 나눠놓은, 값을 나눠놓은 거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12345.768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 값이 오후 4시 16분 19초가 된 겁니다. 여기서 4시 16분 19초가 됐다는 것은 앞에 있는 값은 우리가 숫자를 적게 되면 제가 12345.768을 적어 놓았지만 앞에 있는 값, 소수점 이상의 값은 엑셀에서 계산할 때 날짜로 표기가 되고요. 소수점 이하의 값은 시간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4시 16분이 나온 이유는 0.678을 기준으로 0.67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사이의 값이죠. 그래서 오후 4시 16분 19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시켜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일반 값을 숫자로 일반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백분율로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자, 백분율을 표기해 보면 소수점 자릿수 그대로 0으로 놔두겠습니다. 12345가 백분율로 지금 천 단위 구분기로 안 되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죠. 자, 엑셀뿐만이 아니죠. 일반 산수에서도 1이라는 값이 있으면 얘가 100%예요. 100%고 0.2 하면 얘가 20%가 되죠. 자, 이 개념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분수로 볼까요? 분수 확인을 해보니까 12345.678을 해놓으니까 3분의 2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한 자릿수 분모, 뭐 두 자릿수 분모 이렇게 표기가 가능한데 자, 분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지수 한번 보죠. 지수. 자, 이런 글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숫자 값이 넘어가거나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수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12345를 텍스트로 입력을 했어요. 텍스트로 입력하니까 텍스트는 기본 정렬이 왼쪽 정렬이 되죠. 그래서 정렬 부분이 왼쪽으로 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에는 우편번호, 전화번호 뭐 여러 가지 문자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사용자 지정에는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숫자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보통은 지 표준으로 돼 있으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일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용자 지정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 자,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샵, 샵샵 0이라는 값을 제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자, 샵, 샵샵 0을 쓰게 되니까 값이 12345.678이 12346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샵이라는 것은 숫자를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바로 뒤에 셀 서식 기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숫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값이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 범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셀 서식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표준이라는 값은 앞에 나왔었죠. 셀을 일반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 우리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숫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게 0이라는 값과 샵이라는 값이 있다고 했는데 자, 0은 유효하지 않는 0도 나타내요. 그러면 제가 앞에 지금 문제를 샵 제로로 써 놓았는데 자, 숫자를 0을 써놓고 0, 1, 뭐 0과 1만 써놔도 되겠네요. 0과 1을 표현을 해놓고 똑같은 표현인데 사용자 지정에서 자, 처음에는 제가 샵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샵으로 표현을 해놓게 되면 이 숫자 0이라는 값은 실제 값은 있지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0값이 필요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0값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한 자릿수 숫자 0을 넣어놓게 되면 숫자 0값이 입력이 들어간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샵과 0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음표가 있는데 물음표는 자릿수를 표시해줘요. 불필요한 0을 표시하지 않는 대신에 공백을 넣어줍니다.
뒤에 0. 물음표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입력한 값은 12.3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지금 공백 한 자리가 들어가 있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점은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컴마, 우리 컴마 많이 쓰죠. 컴마를 쓰실 때도 이렇게 샵, 컴마, 샵, 제로를 나타내게 되면 천 단위 구분교를 자동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자, 이렇게 적으면 자릿수가 굉장히 많죠. 지수로 표현이 되네요. 이 값을 사용자 지정에서 샵, 컴마, 제로로 그냥 넣어줍시다. 샵, 컴마, 제로로 넣어주게 되면 자, 각각의 천 단위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값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으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정도 이 정도 놔두겠습니다. 이 값을 뒤에 천 단위를 좀 빼놓고 하고 싶다 하실 때 뒤에 사용자 지정에서 컴마를 맨 마지막에 컴마로 구분해 주면 이 부분 지금 확인을 한번 봐보세요. 보기를 한번 봐보시면 지금은 샵, 컴마, 샵을 썼기 때문에 1억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천 단위 컴마를 하나 더 넣으니까 10만이라고 표기가 돼요. 실제 입력은 1억이 돼 있는 건 맞아요. 실제 입력은 상단에 보시면 실제 입력값은 1억이 돼 있지만 눈에 보일 때는 제가 표시 셀 서식을 뒤에 컴마를 붙여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천 단위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다 1000원이라고 붙여주시면 자, 단위를 붙여서 설명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슬래시는 우리가 보통 나누기 표시로도 쓰죠. 나누기 하실 때도 슬래시 표현을 씁니다. 소수점 이하 자리를 분수로 표시하고 자, 샵 확인을 해 보시면 샵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지수로 분수로 표현을 해줘라 하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12.34가 되니까 3분의 1 정도 34니까 그 정도 나온다 하고 분수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아스트리크죠. 별표 표시가 있습니다. 별표 이후에는 문자를 셀 너비가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예제로 들어놓은 것은 아스트리크하고 엔드 표시를 해놨어요. 엔드 표시를 해놓으니까 앞부분에 이 부분이 12.34라는 값을 입력을 했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엔드 표시가 반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언더바 밑줄이죠. 밑줄 이후에 나오는 문자 너비만큼 공백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를 대체하는 부분이 공과 샵이라는 글자가 있었다면 문자를 대체해주는 코드는 이 at,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골뱅이라고 하죠. 골뱅이는 이걸 문자 형태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12.34라고 숫자를 입력했어요. 근데 셀 서식을 골뱅이로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문자 처리가 돼서 정렬이 왼쪽 정렬이 됐죠. 왼쪽 정렬이 기준이 되는 것은 문자 형태로 바뀌었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곳이 세미콜론이네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이제 뭐 컴활 1급 정도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컴활 1급 같은 경우에 매크로 함수와 겹쳐서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서식을 조건을 이용해서 셀 서식을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용자 지정 서식을 빨강은 빨강 10보다 크다 0하고 세미콜론이 한번 나왔습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파란색 나오고 1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값은
0.0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말은 각각의 조건을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자, 조건을 10보다 큰 값은 색깔을 빨강색으로 해주고, 그리고 숫자 표현 0자 하나 했네요. 그러면 정수 형태로만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보다 작은 값들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표현을 해주세요 하고 셀 서식을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34를 집어넣어 놓고 보니까 앞에 처음 조건이 양수일 때 10보다 큰 값이죠. 10보다 큰 값일 때는 숫자 0을 대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12라는 값만 표현이 되고요. 1보다 작을 때, 자, 0.1234니까 1보다 작죠. 1보다 작을 때는 0.00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소수점 이하 두 자리만 표현해 주세요 하고 두 자리에 파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지금 조건들 표현했는데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순으로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대괄호. 대괄호 지금 앞에 조건을 설정할 때 쓰였던 것들 보이시죠? 빨강, 10보다 크다 이런 조건들을 쓸 때 이렇게 대괄호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서식 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조건들 그 다음에 값들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양수, 음수, 영, 텍스트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자, 우선 값을 한번 넣어놓고 할까요? 1, 2, 3, 4. 자, 그 다음 1, 2, 3, 4. 음수니까 마이너스 1, 2, 3, 4. 그 다음 0. 텍스트. 문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셀 서식을 보여주는 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사용자 지정. 자, 우선 양수는 파랑으로 한번 줄까요? 파란색이고 숫자 표현은 0.00으로 해주겠습니다. 세미콜론. 두 번째 음수는 빨강으로 할까요? 빨강 하고 얘도 소수점 두 자리. 그 다음 0값은 녹색으로 줄게요. 녹색. 0일 때는 문자 표현으로 그냥 0일 때는 동그라미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텍스트는 노랑 이렇게 줘볼게요. 그리고 문자니까 골뱅이. 확인 눌러보시면 자, 노란색이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문자 형태는 노랑으로 바뀌었고, 자, 아까 방금 전에 적었던 조건식을 한번 봐보시면, 자, 파란색은 처음에 양수일 때, 양수 부분은 파란색, 그 다음 음수는 빨간색, 0일 때 녹색, 문자일 때 노랑으로 이렇게 각각의 서식을 지정해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날짜, 시간 등의 셀 서식 지정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연도는 YYYY로 표현을 하고요. 자, 연도 표현을 제가 2023년 1월 5일이라는 값을 서식 코드를 YYYY로 주니까 얘는 적용 결과가 2023년이라는 값만 나왔습니다. 이번엔 Y 두 개만 주니까 23년이라는 연도 두 자리가 표기가 됐고요. 다음 MM만 설정하니까 1월이라는 01월이라는 월을 두 자리로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 M을 하나만 쓰게 되니까 1이라는 월을
한 자리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뭐 10월부터 12월까지는 두 자리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이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를 m의 개수로 표현을 하고요. m이 3개 들어갔습니다. 월에 m 표시가 3개 들어가면 영어로 월 3자리 표현하고요. m이 4개 들어가면 영어 월의 전체 자릿수를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에 5개 들어가게 되면 영어 월의 첫 자리만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날짜는 day 값으로 dd로 표현하면 월하고 똑같아요. 날짜 두 자리가 표현되고 d 한 자리만 적게 되면 이렇게 날짜 한 자리로 표현됩니다. 자, 연습으로 다시 한번 2023년 1월, 지금 오늘이 7일이니까 7일 값을 가지고 봐보시면, 자, 사용자 지정에 가서 보시면 YYYY MMDD로 표현이 됐어요. 이걸 제가 사용자 서식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한글로 연, 월, 일로 선택만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2023년 1월 7일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 Y 2개를 지워 볼게요. Y 2개를 지우게 되면 자, 23년 1월 7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내용들을 Y의 개수나 M의 개수, D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하실 수가 있고, 우리 근데 월 1에 01월 07일이라고 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럼 M월 D1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자, 1월 7일이 되고, 그리고 날짜 연도를 적을 때 우리가 혹시 시험 문제 같은 곳에서도 2023년 1월 7일을 적는다 하면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이용해서 날짜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좀 더 빠르게 적으시는 부분이 23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23년 1월 7일이다 하고 표현해도 똑같이 앞에 자동적으로 2000이라는 연도가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적어 놓은 이유가 앞에 두 자리 연, 월, 일로 표기가 되고요. 연, 월, 일 다음에 자, 내용 연, 월, 일 다음에 요일 자체를 표현을 할 때 AAA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연, 월, 일의 날짜, 요일 한 자리가 나오고요. 또 하나 A가 한 번 더 들어가면 전체 요일수 세 자리가 표현이 되네요. H는 하워 시간을 나타내고요. M 또 시간 부분에 H와 M과 S 형태로 시간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H, MM, SS로 표현이 되죠. 시, 분, 초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기타 방식을 봐보시면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지금 샵으로 표기를 했는데 내용을 봐보시면 실제 들어가 있는 경우는 062를 집어넣었어요. 값을 062를 집어넣었는데 062에 값이 전체가 표현이 안 되고 앞에 0이 없어졌습니다. 일반 숫자에서는 앞에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고요. 근데 우리 핸드폰 번호나 일반 전화번호를 적으실 때 0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062, 1600번, 062, 43, 1600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제 문자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를 일일이 붙이지 않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지금 서식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좀 더 쉽게 적으시는 방법은 쉘 서식을 사용자 지정 숫자 우리 몇 자리였죠?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세 자리죠. 요즘은 9번 02가 있으니까 또 조금 틀리긴 하겠네요. 서울은 02로 시작하죠. 그러면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 보면 앞에 010 그렇게 들어가니까 0 3자리, 그 다음 중간에 9번이 4자리, 마지막에 번호 4자리 이런 식으로 나는 입력을 받겠습니다 하고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설정값 옆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숫자 형태로 표현을 하셔도
자, 이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062, 413, 1600 엔터 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숫자 형태 중간에 제가 마이너스 붙여놓은 값으로 변환이 돼서 표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나 뭐 그런 부분에 많이 쓰는 부분이 뭐 숫자 형태로 적었지만 얘를 한글로 표현을 해주거나 숫자 형태를 한자로 표현해 주는데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런 가전자를 많이 쓰죠. 이 가전자도 봐보시면 제가 메모에다 메모를 해놨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쉘 서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